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7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다가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다가 통용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메이저리그에서 7회에 가장 많은 점수가 난다 그래서 7회가 행운의 숫자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의약품 제작 회사인, 제조회사인 신풍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62년도에 설립된 의약회사인데요. 오늘 이 회사를 가지고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62년도에 설립돼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한번 봐가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재무 구조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일단 신풍제약에 대한 얘기죠.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의 2009년도 말 기준으로다가 자산 총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3,06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맞죠? 부채 총계가 1,60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452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한 1,000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원대에서 거래가 된다면 아직 자기 자본 비율다, 자본 총계로 봤을 때는 더 상승세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왜 이 회사가 왜 의미점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 중에 3,062억 원의 자산 중에서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금액이 약을 팔았는데 못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1,335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인 자본금에서 이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그죠? 자산인데 매출 채권이 자본금하고 맞먹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재무제표로 보니까 2008년도 기준에 봤을 때는 2008년도에는 1,244억 원, 2007년도에는 1,166억 원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회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에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까요?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 기준을 보면 2009년도 말 기준으로 762억 원입니다. 2009년도 말이요. 8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냐면 575억 원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는 510억 원이죠. 단기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어떠냐? 장기 차입금도 보면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93억 원, 358억 원, 2008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129억 원. 그러면은 차입금, 돈을 빌려오는 분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하고 2009년도 말 기준의 단기 차입금하고 2009년도 말 기준의 장기 차입금을 합치면 이 부채 비용 중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 1,100
매출 채권이 1335원이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100억 원 정도, 200원 정도 차이가, 1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 100억 원 정도밖에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그 자본금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자본금에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니까? 1155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천억이 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1사분기 2010년도 지금 1사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죠? 1사분기 실적이 45일이 지나면은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월 1일부터 영업한 것이 3월 31일까지 영업을 하면 1분기가 되죠. 그죠? 1분기 실적이 최소한 5월 15일. 지난 주말까지는 발표를 하게끔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사분기의 그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번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2007년도에 23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5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2009년도에 22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2010년도 1사분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금액은 18억 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현금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해마다 배당을 했어요. 16억, 17억, 17억씩 배당을 했죠. 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가 배당을 계속했다. 이것도 좀 의문점이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매출액 기준, 자산 기준, 이런 투자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운영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자산인지 아니면 이렇게 매출 채권과 같이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금액으로 존재하는 자산인지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높은 기업, 현금성 유동자산이 높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동자산 중에서도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현금성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은 굉장히 적죠.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자산이죠. 유동자산이죠. 이것도 매출 채권도. 근데 유동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1335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유동자산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이 재무 분석을 할지라도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다면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럭키7 행운의 숫자에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나르는 의미에서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